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군비 확충 수요가 확 늘어나면서 한국 방산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계약으로 본격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한국 방산은 폴란드를 비롯해 다른 국가들에게 성능을 인정받으며 숱한 러브콜을 받는 등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진 이후에도 한국의 무기 지원까지 거론될 정도로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는 물론 인근에 위치해 안보 불안이 가중된 국가들까지 시간이 있을 때 한국 방산 무기를 미리 찜해둬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성황리에 막을 내린 아덱스 2023에서는 무려 우리 돈 8조 원에 육박하는 방산 계약이 현장에서 체결되며 이런 분위기를 방증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대한민국 방산은 이제 미국, 유럽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같은 급이 됐다고 해도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닌 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방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현재의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한국 방산에 찬물을 끼얹는 이가 등장한 건데 그 주인공은 폴란드 야당입니다. 이들은 한국과 폴란드가 방산 수출을 체결할 당시에도 한국 무기 도입을 그리 반가워하지 않았는데 최근 폴란드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로 정권 교체가 유력해진 상황이라 백지화설까지 나돌고 있는데요. 더구나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2차 계약이 금융 지원 문제로 미뤄지면서 최대 30조 원에 달하는 2차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러나 최근 폴란드 국방장관이 전면에 나서 한국 방산 반대 세력들에게 일침하며 여론을 잠재웠다고 하는데 무슨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인 폴란드 무기 수출이 때 아닌 암초를 만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마무리될 예정이던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2차 계약이 금융 지원 문제로 계속 연기되고 있기 때문인데 일각에선 이로 인해 자칫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예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한국은 폴란드와 FA-50K9, 천무 다연장 로켓 K2 등 총 17조 원 상당의 무기 수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는 1차 계약을 체결한 뒤 30조 원 규모의 2차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문제는 1차의 최대 2배로 전망되는 2차 계약분입니다. 통상 무기 수출은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에서 무기 수출 대금을 빌려주는 방식이 자리 잡고 있는데 폴란드는 2차 계약 역시 우리 측에 금융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책은행인 수은이 폴란드 무기 수출을 위해 구매국의 정책 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다 차면서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 겁니다. 이렇듯 당초 업계의 기대와 달리 최대 30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2차 계약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계약이 무산될까 초조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최근 국내 5대 시중은행이 폴란드 무기 수출 2차 계약분 가운데 24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서는 구원투수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급한 불을 끄게 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5일 로이터 통신은 한국이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2차 계약을 마무리할 30조 원에 육박하는 차관을 제공하는 준비를 마무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국방부와 5대 시중은행이 만나 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폴란드에 자금을 대출한다는 내용이 담긴 투자의향서 LOI 체결에 관한 회의를 진행했는데 순조롭게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이제 폴란드와 맺은 수출 1차 계약에 이어 폴란드와 남은 2차 계약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최근 또 하나의 우려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며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도입의 변수가 확 터져버렸습니다. 지난달 폴란드 총선에서 유럽산 무기 구매를 주장하며 한국 무기 도입을 반대했던 폴란드 야당이 예상치 못하게 과반을 차지하면서 판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일각에서는 이번 폴란드 정권 교체로 자칫하면 폴란드에서 한국산 무기 계약을 축소하거나 아예 백지화하려는 움직임이 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만약 폴란드가 이런 일을 저지르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들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산 무기를 놓치게 되면 폴란드의 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힐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전시 상황에서 병참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어마어마한 물자와 전력을 뒷받침할 많은 무기들을 제때에 폴란드가 원하는 만큼 조달할 수 있는 국가는 현재 한국밖엔 없습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폴란드 곳간 속에 갖가지 무기들을 채워줄 한국을 비단 정치적인 이유로 배신한다면 애써 만든 그동안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폴란드 총선 결과로 인해 한국 방산업계에 엄청난 변수가 생겼으며 이를 잠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마무리된 폴란드 총선거 최종 개표 결과를 보면 집권당인 민족주의 성향 우파 보수정당인 법과정의당 PIS가 제1당이 됐지만 과반 확보에 실패한 반면 야권연합은 과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폴란드 헌법에 따라 PIS가 의회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2위 정당인 시민연합을 이끄는 투스크 대표에게 정부 구성이 위임되는 등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야권연합은 폴란드를 친EU 노선으로 복귀시킬 가능성이 큰데 이런 정치 지형 변화로 인해 유럽산 무기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와의 2차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사실 폴란드 야당은 올해 6월에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열며 여당과 대치 전선을 드러냈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폴란드의 러시아 영향력 조사 법안으로 해당 법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폴란드 야당이 극도로 반대했었습니다. 앞서 3월 폴란드 정부와 여당은 폴란드 정치권 내 러시아의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5월 의회에서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조사 결과에서 혐의가 적발된 사람은 공직 진출이 금지되고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해 폴란드 야당은 해당 법안이 야당 탄압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폴란드 대통령은 러시아의 영향력 조사 법안을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이번 폴란드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한국 방산업계에는 엄청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국내 방산업체들이 큰손 고객인 폴란드의 정권 교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데 그간 국내 업체들은 자주 국방력 강화를 기조로 내건 폴란드 보수 집권 여당과 방산 계약을 체결해왔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야권연합이 국방비 감축이나 기존 무기계약 수정을 주장한 적이 있는 만큼 국내 방산업체들에게는 다소 불편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국내 방산기업과 폴란드 정부는 30조 원에 이르는 2차 방산 계약을 논의 중으로 이것 말고도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폴란드 정부가 3,000톤급 잠수함을 새로 도입하는 3조 원대 규모 오르카 프로젝트에도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2차 계약이 늦어진 시점에서 폴란드 총선 결과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전부터 폴란드 제1야당인 시민연단은 한국 무기 도입을 거세게 반발하며 이를 독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었습니다. 폴란드 국방 예산 중 절반을 해외 무기 구입에 쓰고 있는데 한국의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총선에서 승리하면 한국산 무기 구매 계약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던 겁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 총선 이후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폴란드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폴란드의 새로운 국방장관 후보로 꼽히는 토마시 시에모니아크가 현대로템과 체결한 K2 전차 구매 계약의 구속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어떻게 구매 계약을 이행할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무기 구입을 지적한 건데 하지만 정작 K2 전차 대신 그들이 원하는 독일산 전차를 주문한다면 오랫동안 납기가 불가한 상황이라 폴란드의 심각한 안보 공백이 초래할 게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 야당에서 K2에 이어 FA50까지 걸고 넘어지며 성능을 의심하자 결국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반박할 수 없는 일침을 가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체스와프 무로체크 야당 의원은 한국 FA50 전투기의 유용성에 대해 큰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번 구매는 훈련 시스템에 혼란을 가져온다고 갑자기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당의 억지스런 지적이 이어지자 보다 못한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장관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장관은 FA50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값비싼 전투기로 꼽히는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를 가상 공중전에서 격파했다며 엄청난 성과를 지닌 우수한 전투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FA50이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 전투기를 뛰어넘는 공중전 능력을 입증했다고 직접 성능 논란을 일축시킨 겁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4일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항공기 48대를 구입하는 건 국가안보에 심각한 의구심을 일으킨다며 한국산 무기 도입을 멈추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난달 카이가 폴란드 공군의 FA50GF 785기를 인도한 데 이어 11월에도 90호기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국산 무기의 로켓 배송에 대해 폴란드 내에서 다시 한번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바르샤바 오켐치의 국제공항에 FA50GF 90호기가 도착한 가운데 폴란드가 연말까지 FA50GF 12기를 모두 전달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서는 나머지 11, 12호기까지 이르면 이달 내로 폴란드가 전달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세상에 없는 최단기간 출고로 폴란드의 뒤숭숭한 분위기를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국방에 대한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을 떠난 생존의 문제인 만큼 계약이 아예 취소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최근에 폴란드 총선 리스크가 불거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유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 방산에 대해 폴란드 야당도 결국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최대한 빠르게 2차 계약이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